이어서 여수 MBC에서 전해드립니다. 청년 실업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직장 대신 창업에 나서는 20, 30대 사장님이 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브랜드로 창업 성공의 열쇠를 찾는 이들을 김종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4년제 대학 전자학과를 나온 황현수 씨는 화장품과 미용기기를 생산하는 업체를 새로 차렸습니다. 황 씨는 사용자 피부 수분의 양을 측정해 화장품 사용량을 조절해주는 수분 측정기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노화 방지 효과가 높은 갈대를 활용한 화장품도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나이 36살. 황 씨는 대학을 졸업한 지 꽤 됐지만 안정된 직장을 찾지 못하다 자신의 아이디어로 특허를 냈고 이것이 창업의 기반이 됐습니다. 화장품 회사 여러 곳에서 주문이 쇄도해 올해 수익만 3억 원 이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한번 도전해서 꼭 제 브랜드를 가지고 해외 시장에 나가서 한번 꼭 해외 시장에 제 제품을 한번 출시를 하고 싶습니다. 꼭 자신 있습니다. 서혜미 씨는 대학 졸업 후 어려운 취업 대신 커피점을 새로 열었습니다. 커피점 이름도 유명 프랜차이즈 대신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를 택했습니다. 창업 자금이 부족한 것도 이유였지만 그만큼 직접 만든 커피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람회장 근처의 자리에 주로 관광객들에게 입소문을 타면서 싸고 맛있는 커피점으로 단골 손님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제 가게 1호점을 크게 열어서 이제 로스팅도 하고 전문적으로 이제 커피를 궁금해하고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까지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창업자가 되고 싶습니다. 최근 이 같은 청년 창업자들에게 중소기업청이나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창업 자금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청년 실업률은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9.4%. 지역의 젊은 창업자들이 높은 실업 장벽을 뛰어넘어 좋은 아이디어와 브랜드로 성공적인 창업의 길을 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순천시가 주암 광천시장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올해 말까지 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주암 광천시장 6,400여 제곱미터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사업 시작에 앞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지역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장옥과 주민 편의시설, 로컬푸드 매장 등이 들어서면 시장이 주암면의 중심 상권으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지난해 각종 소송 비용으로 1억 5천만 원을 집행해 전년도에 비해 10% 이상 늘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행정소송 12건과 민사소송 15건 등 모두 27건의 소송을 진행했으며 변호사 선임료와 배상금 등으로 모두 1억 5,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는 2014년 25건의 소송에 1억 3천여만 원을 집행한 것과 비교해 2천여만 원, 14% 정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광주호 주변에 무등산과 연계한 생태문화 휴양타운 조성이 추진됩니다. 광주시의 대표 휴양공간으로 만들어질지 주목됩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과 북한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탐방객이 찾는 무등산 국립공원. 타지 등산객들이 무등산 때문에 일부러 광주를 찾지만 대부분 해지기 전 다시 광주를 빠져나갑니다. 1박 2일이나 이런 2박 3일 코스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라가면 산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일 코스로 할 수밖에 없죠. 광주시가 이 탐방객 잡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로 했습니다. 무등산 광주 호수 생태원과 가사문화권, 야영장 등을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체험 프로그램으로 정비해서 남도의 매력을 걸으면서 체제하면서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립공원과 맞닿은 광주호 주변에 잠자리, 먹을거리, 놀거리를 한데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착공을 앞둔 생태탐방 체험관 외에 야영장과 한옥마을도 만들고 원효사 집단시설지구에 식당들도 옮겨옵니다. 국립공원 세계 사업과 우리 호수 생태원 또 담양과 연계되어 있는 누정들, 옛 전통 누정들을 연계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거죠. 광주시는 그 첫 출발로
유대회 때 인기를 끌었던 팸투어 같은 다양한 전통 문화체험이 가능하도록 환벽당과 소세원 등을 활용할 방안을 담양군과 논의 중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세월호 인양이 애초 계획보다 한 달 늦은 7월 말쯤 완료될 예정입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끝나는 시점인데다 이미 잘라낸 구조물들이 많아 사고 원인 규명에 난관이 예상됩니다. 김진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에 굴뚝인 연돌과 선수 추진기, 길이 20여 미터 이르는 크레인 붐, 그리고 끝이 잘려나간 닷까지. 중국 업체 상하이 셀비지가 세월호 선체에서 절단한 것들로 승객 승선용 사다리 등 이 밖에도 많은 구조물들이 제거됐습니다. 인양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부터 제거돼 현재는 부산에 있는 바지선에 보관돼 있습니다. 몇 개 돌출부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이제 인양 작업할 때 간섭이 일어나기 때문에 당초 6월 말로 예정됐던 선체 인양은 설계가 늦어지면서 7월 말로 연기된 상태. 앞서 해양수산부는 인양 뒤 모든 처리 과정을 공개하고 특조위가 요청하면 선체 조사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닷 등 주요 구조물들이 선체에서 제거된 지 오래인데다 정부가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오는 6월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조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7월 말 내지 8월 초로 해서 그러면은 2017년 1월 정도까지가 올바른 법 해석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마저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유가족들은 선체 인양 시점에서 6개월 뒤까지 보장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라남도는 설 연휴 기간인 다음 달 6일부터 10일까지 도와 모든 시군보건소에서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42개 응급의료기관에서 24시간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의원과 약국이 일자별로 당번을 정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최근 중남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 유입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확대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철강 경기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광양 지역 제조업체 2곳 가운데 한 곳이 올해 1분기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광양상공회의소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2주 동안 지역 내 1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6년 1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70.8로 집계돼 최근 3년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100개 제조업체 가운데 50개 업체가 경기 악화를 전망한 반면 경기 호전이나 전분기 유지를 내다본 업체는 각각 21곳과 29곳에 그쳤습니다. 섬진강 하구의 수질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해 전국 주요 양식장 주변 해역의 수질 상태를 조사한 결과 섬진강 하구와 영산강 하구 등의 수질이 4등급 이하로 나쁨 상태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해 연안의 수질은 여름철의 경우 절반 이상이 나쁨 상태였지만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점차 회복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 지역 관광 활성화로 지난해 숙박시설 건축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숙박시설 건축 허가 건수는 53건에 1,136실로 전년도에 비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여수시는 박람회 이후 높아진 관광 인지도와 해상 케이블카 등 관광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숙박시설 건축도 함께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수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지역 관광 수용력 지수에서 1등급 자치단체에 선정됐습니다. 모르겠고요. 동해안 지방 곳곳으로는 눈이나 비가 이어지다가 낮이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일요일은 내일 대체로 맑겠고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다소 추워질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